안녕하십니까. 포항공대 이승철 교수입니다. 저는 Super Resolution and Refocusing on Microstructure 이미지에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재료 관련된 이미지의 그 딥러닝을 활용해서 어떻게 그 이미지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샘 이미지를 가지고 딥러닝을 활용해서 그 out of focus 된 샘 이미지를 어떻게 인포커스 하는 리포커싱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 저는 이 발표에서 좀 특정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발표를 할지 여러 개의 주제에 관해서 좀 그 브라우징을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간략하게 많이 소개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후자를 택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전체적 큰 그림을 하이 레벨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재료연구소와 협업을 한 연구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백그라운드를 좀 소개시켜드리면, 샘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머티리얼 캐주얼스를 알기 위해서 측정을 하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그 세팅이 잘못되면 이제 아웃 오브 포커스된 이미지가 특히나 비전문가에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아웃 오브 포커스된 이미지면 사실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니까 뭐 분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만약 아웃 오브 포커스가 되면 사실 다시 찍으면 돼요, 전문가가. 그런데 좀 스마트하게 아웃 오브 포커스 된 이미지를 인포커싱 이미지로 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이 모티베이션이고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아웃 오브 포커스 된 이미지를 가지고 뭐 인포커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좀 흐린 이미지가 깨끗해지게 하는 것을 저는 리포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리포커싱하는 모델을 저희가 개발한다, 만든다고 하는 것은, 또는 학습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충분히 많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보여준다는 것은, 특히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슈퍼바이스 러닝, 그러니까 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샘 이미지를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냐면 인포커스딩 이미지와 아웃 오브 포커스된 이미지가 페어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인풋인 거고 여기가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아웃 오브 포커스된 이미지를 인풋으로 보여주고 아웃풋 단에 인포커스된 이미지, 그러니까 저희가 측정을 할 때 같은 위치에서 정확하게 싱크가 맞게 측정을 해야 되고, 아웃 오브 포커스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뭐 그 샘에 보면 이런 어떤 나브들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틀어서 강제적으로 아웃 오브 포커스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만들어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사이즈는 이 정도이고 레벨마다 33장의 이미지인데, 그리고 보면 뭐 이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 뭐 이 경우에는 말텐 사이트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또 레벨 1, 레벨 2, 레벨 3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것은 이렇게 갈수록 좀더 블러하고 아웃 오브 포커스 되었고 디포커스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레벨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사실은 저희가 아웃 오브 포커스 된 정도가 다양하게 무수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모사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나브를 세팅을 뭐 정량적이 아닌 정성적으로 그냥 세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그냥 레벨 1이 아웃 오브 레벨 3가 가장 아웃 오브 포커스가 심한 정도, 한 3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레벨이 있다 정도로만 여기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일단은 리포커싱 CNN 구조라고 해서, 일단 저희가 이제 재료지만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 해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볼루셔널 뉴럴넷, 합성공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해서 그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한 인풋 이미지가 있고, 그 인포커스가 아웃풋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에 CNN 기반의, CNN에서 구조가 조금 변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여기에서 보면 뭐 이런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 스킵 커넥션이 있고 리지듀얼 블락이라고 해서 잔차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디테일한 내용은 전혀 모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구조를 가지는 기반으로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고 네트워크 스트럭처를 만들었고,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오브젝티브 펑션 또는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 로스 펑션은 당연히 인포커스된 y는 이제 여기에 대한 이미지를 해당하는 것이고, 리포커스된 y라는 것은 이 아웃 오브 포커스된 인풋을 넣어서 온 여기까지의 이미지를 이것과 이것의 차인데 그것의 절대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원놈을 로스 펑션으로 디파인하고 이것을 최소로 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인포커스된 이미지처럼 보이게 리포커싱을 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어떤 방법론이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그 결과를 좀 먼저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가 레벨이 3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레벨에서 인풋이 들어갔을 때 제가 정답부터 먼저, 그러니까 이건 리포커스 된 거고 이것은 저희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것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엄밀하게 그것을 메저할 수 있는 메저를 디파인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근사하다는 정도로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2면 이제 좀 더 불러해진 거죠. 이것을 인풋으로 가졌을 때 이렇게 제너레이트 되고 이 두 개가 역시나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구로 확인하실 수 있고, 세 번째 가장 불러한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싱글 스케일, 저희가 아웃 오브 포커스된 레벨을 알고 있을 때 이렇게를 비교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예시는 저희가 뭐 말텐 사이트가 아니라 석출상인 경우에도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블러한 정도가 다르지만, 아웃 오브 포커스된 정도가 다르지만 이게 정답인 것이고 이것은 리포커싱 된 이미지가 유사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싱글 스케일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제가 뭐 여기서 좀 트리키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이제 이것을 하는 모델 1, 모델 2, 모델 3가 사실은 모델이 가까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 아웃 오브 포커스는 디그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하는 모델이 존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저희가 아웃 오브 포커스 됐다는 것은 알 수 있겠지만 그것의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할 때는 나브를 이렇게 바꿨지만 사실은 그걸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리포커싱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프랙티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모델의 개선이 필요한데, 여기 제목에서 보면 멀티 스케일 리포커싱, 그러니까 이제 스케일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러프하게는 뭐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뭐 복잡한 그림이 나왔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큰 그림에서 보시면 코스 인터미디엇 파인, 그러니까 여기가 레벨 1, 레벨 2, 레벨 3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레벨 3 모델이었는데 그 정보가 레벨 2로 넘어가서 레벨 2를 학습하고 레벨 2의 정보가 레벨 1에 들어가서 학습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일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인풋의 아웃 오브 포커스의 디그리를 몰라도 스스로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거기에 맞게 리포커싱을 해주는 큰 장점이 있고 프랙티컬하게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멀티 스케일인 것이고,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좀 이제 포커스 레벨을 without knowing 또는 unknown인 겁니다. 모르는 결과이고, 그렇게 해서 이런 세 가지 예시가 있는데 사실은 레벨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정답인 거고, 리포커스 된 정도를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결과는 전 슬라이드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이, 이런 포커스의 레벨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멀티 스케일 스킴을 활용해서 프랙티컬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비슷한
비슷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포커싱에 대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데모를 저희가 실험을 했었냐면 지금까지는 어떤 세팅이 잘못되어서 아웃 오브 포커스가 된 경우에 근데 여기는 뭐냐면 아주 긴 시편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캐닝하면서 촬영을 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사실은 중간에 그 포컬 랭스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는 아웃 오브 포커스가 될 것이고 어디에서는 인 포커스가 될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뭐 러프하게는 이렇게 진행됐을 때 업스트림에서는 인 포커스였고 다운스트림에서는 아웃 오브 포커스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를 저희가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의 인풋입니다. 인풋 이미지이고 이것이 인풋 이미지이고 이것이 해당하는 인풋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멀티 스케일의 그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인포커스, 리포커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좀 더 샤프하고 깨끗한 이미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리포커싱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와 그러니까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의 그러니까 차이를 빼서 한번 디스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인포커스 된 이미지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리포커싱을 해도 그 리지주얼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료의 서피스의 높낮이가 좀 달라졌다든지 뭐 이건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웃 오브 포커스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아웃 오브 포커스가 발생된 거고 리포커싱에서 이 차이를 플러스를 했더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정도 모디파이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웃 오브 포커스의 레인지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멀티스케일한 스킴을 통해서 복원 또는 리포커싱이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토픽인데요. 두 번째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가지고 활용을 했고 여기서는 EBSD 이미지를 가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딥러닝을 활용해서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키워드로 어떻게 저희가 응용을 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킴과 저희 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의 김형섭 교수님과 콜라보레이션을 한 일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2006년 여러분들 EBS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은 크리티컬 구조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과 페이스라는 어떤 그런 그 특징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가지고 하이 레졸루션을 하면 그 EBSD를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시간과 경제적인 것을 다운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로우 레졸루션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가지고 여기 또는 또 해서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역할을 하는 모델을 데이터 기반의 딥러닝을 활용해서 학습을 하고 이것이 잘 되었다면 여기서 이렇게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얻게 되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하이 레졸루션을 저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반대로 로우 레졸루션의 EBSD 이미지를 가지고 좀 스마트하게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처럼 페이크된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8,000장의 EBS 이미지를 가지고 오리엔테이션과 페이즈 두 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 기반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을 저희가 하이 레졸루션이라고 하겠습니다. 1000 x 1000인 거고 그 다음 그 4배로 다운 샘플링을 해서 250 x 250 x 그 다음 또 8배 다운 여기에서 8배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는 2배인 거고 이렇게 2분의 1로 다운 샘플링을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5 x 64 x 64 결국은 지금 보면 이것이 인풋 이것이 아웃풋이 되는 겁니다. 또는 이제 이런 비율에 따라서 이것이 인풋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델을 저희가 디벨롭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뭐 하이 레졸루션 또는 슈퍼 레졸루션에 대한 이미지가 아웃풋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이 레졸루션을 촬영을 해야 돼요. 학습을 위해서는. 그리고 나서는 그 로우 레졸루션은 다운 샘플링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방법론은 또 CNN 계열의 뭐 SR 레즈넷이라는 슈퍼 레졸루션 레즈넷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모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는 슈퍼바이즈 러닝 이고 중간에 뭐 레즈넷 비슷한 거에 슈퍼 레졸루션을 하는 이런 모델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인풋 아웃풋에 저희가 사전에 머티리얼적으로 측정을 한 EBSD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 다운 샘플링 된 로우 레졸루션의 EBSD 이미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 하이 레졸루션 또는 슈퍼 하이 레졸루션의 아웃풋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슈퍼 레졸루션을 만들고 나서 그 만들어진 이미지와 여기와의 차이를 최소로 하게 로스 펑션을 디파인하고 그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게 전체 이미지인데 제가 이 일부만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로우 레졸루션을 4배, 8배, 16배 다운 샘플링 한 거니까 그러면 이것이 가장 그 레졸루션이 낮습니다. 그걸 가지고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슈퍼 레졸루션을 했을 때 이렇게 제너레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제너레이트, 이걸 보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답을 테스트 데이터에서 알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하이 레졸루션을 보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 근데 당연히 16배나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보시면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당연하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워낙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너무나 그 다운 샘플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놀라운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미지 또는 이런 이미지들을 보고 이렇게 슈퍼 레졸루션 제너레이팅을 하였다는 것이 사실은 놀라운 거죠. 그리고 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하는 그 확대된 것을 보고 이 로우 레졸루션을 가지고 제너레이트 된 이미지 그리고 실제 정답을 비교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뭐 제목이 좀 길긴 한데 요즘 최근 그 하이 엔트로피 얼로이에서의 그 페이즈를 프리딕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포항공대 기획과의 진영규 교수님과 신소재공학부의 김영석 교수님과 함께 협업을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기에서 주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온 이유는 최근 들어서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이 뭐 예를 들면 머티리얼 사이언스 쪽에 적용이 될 때 가장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에서 어떤 식의 방향성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고 키워드는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생성의 제너레이션 그리고 익스플로네이션에서 설명 가능하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 엔트로피 얼로이가 있는데 이것은 좋은 성능을 아주 미케니컬 프로퍼티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새로운 알로이를 새로 개발 또는 디벨롭 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트라이 앤 에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어떤 실험을 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것을 최근에는 딥러닝 기반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합성은 좀 다음 단계인 것 같고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페이즈 에스티메이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성분들 또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페이지를 인포메이션 하는데 이쪽 하이 엔트로피 알로이에서 주로 논문을 찾아보면 이 네 가지 정도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솔리드 솔루션이라든지 뭐 인터메탈릭 컴포넌트 또는 이것이 믹스되어 있고 또는 AM 이렇게 저는 그냥 여기서 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관점에서 네 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도 거의 1000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런 정도의 개수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이 재료에서 저희가 그 도메인 지식을 통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징인자, 특성인자 또는 여기서는 피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13개의 피처를 뭐 문헌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익스트랙션을 했고 여기 그 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이 엔트로피 얼로이에서의 어떤 피처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뭐 예를 들어 여러 개의 피처를 해서 시작을 한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저희가 푸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4개의 클래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이 13개의 피처 보니까 결국은 13차원에서 공간을 뿌려야 되는데 저희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없으니 뭐 여기 뭐 TSN이 어떤 Tsn이라고 해서 로우 디멘전으로 이렇게 차원 축소하는 방법을 통해서 뭐 여기까지는 좀 제가 깊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플러스를 2D에서 해보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색깔이 많이 겹친다는 것, 오버랩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 피처를 가지고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분리를 세퍼레이션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뭐 2차원이긴 하지만 확인을 하는 거죠. 저희가 좀 더 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알고리즘이 좀 스마트해져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머신러닝의 다양한 알고리즘도 있고, 뭐, 인공신경망 또는 딥러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까지 한 74% 정도에서 다른 연구자들이 뭐, 비슷한 데이터셋과 같은 비슷한 피처를 가지고 하는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 지금까지 최고 성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ANN 구조를 하는 거죠. 이렇게 13개의 피처를 가지고 4개의 아웃풋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딥러닝을 하거나 ANN을 하면 저희가 유저가 디파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 레이어의 개수가 몇 개이고 각각의 레이어마다 뉴런의 개수를 몇 개를 해야 되고 뭐 또는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뭐 러닝 레이스를 어떻게 이런 다양한 것을 한마디로 해서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결국은 저희가 유저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세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어느 것이 과연 옵티멀한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여기에서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뭐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떠한 방법이 그런 것을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데 어떠한 네트워크의 스트럭처가 좀 더 옵티마이즈 된 것인지를 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한 84에서 85% 정도의 액큐러시를 제가 또는 저희 연구실에서 성능을 향상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기준 이제 보면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가장 다음 예를 들어 한 5번째 레이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값들을 이렇게 2차원으로 플롯을 해보면 색깔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세퍼레이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얘가 잘 동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운스트림으로 가면서 뭐 피처 익스트랙션하고 다양한 역할들을 할 텐데 클래스가 이렇게 덩어리지게 잘 지금 좋은 피처들이 뭐 매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DNN을 써서 딥러닝을 써서 할 때 어떤 이런 다양한 피처들을 클래스가 잘 구별되는지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그러니까 데이터 증강이라는 것인데 재료적인 특히 재료에서 데이터가 좀 데이터의 개수가 적은 것이 어떤 치명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딥러닝 경우에는 뭐 빅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의 개수가
아주 많아야지만 좋은 성능의 모델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재료적인 면에서 특히 데이터를 많이 생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 근본적이진 않지만 좀 부수적으로 데이터를 페이크 데이터를 진짜 같은 페이크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함으로써 그 제너레이트 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해서 액큐러시를 높이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것이 한 1000개의 데이터, 하이 엔트로피 얼로이에 해당하는 1000개의 데이터 셋인데 각각의 클래스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예를 들어 가상으로 생성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뭐 25개, 50개, 150개 정도를 생성했더니 액큐러시가 한 3% 정도까지 저희가 확보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실험이나 또는 측정을 통해서 생성할 수 없다면 제너레이트 생성 또는 오그멘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또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사용한 것은 뭐 인공지능에서는 뭐 간 또는 뭐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 뭐 이런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고 강습회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은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적으로 어떠한 미케니즘에서 동작되는지 그리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것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만약 저희 이쪽 문제에서는 뭐냐면 다양한 인풋 피처 또는 X 인자에서 어느 것이 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significant 했는지 그러한 기법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캠이라든지 뭐 여기서는 저희는 LRP를 썼는데 그래서 뭐 layer wise relevant propagation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키워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문제의 경우에는 13개의 피처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이러한 것들이 좀 컨트리뷰션이 크고 좀 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significant 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이러한 피처들이 좀 더 컨트리뷰션이 많고 좀 더 센시티브 하다는 거죠.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페이즈 프리딕션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원하는 것을 합성하는 단계에선 당연히 이러한 파라미터 또는 피처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저희가 세팅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은 제가 좀 많은 내용을 좀 욕심을 내서 담는다고, 그래서 결국은 두 개의 어떤 딥러닝 이미지 관련된 거였죠. 당연히 뭐 이미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료에서도 이미지 관련된 것들을 제가 리포커싱과 슈퍼 레졸루션을 하였고, 그 하이 엔트로피 얼로이에서 페이즈 프리딕션 또는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였는데, 이것은 이 내용보다는 그 인공 딥러닝을 해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든지 또는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이 나온 블랙박스의 결과를 블랙박스이긴 하지만 간접적으로 그 내부에 대해서 좀 쳐다볼 수 있는, 그래서 뭐 설명 가능한 뭐 어떤 방법론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저희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새로 이제 뭐 합성을 한다든지 디자인을 하는 관점에서 어느 인자가 컨트리뷰션이 키한지 중요한지를 아는 그런 정도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의 결론은 뭐냐 하면 뭐 머티리얼 사이언스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AI를 잘 결합함으로써 지금까지 저희가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새로운 어떤 리서치 어포튜니티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